세계무역센터를 공격했을까요? 그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 자본주의가 결국엔 전 세계를 다 장악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이게 또 군사적 의미도 있는 것이 공중에서 건물을 공격하거나 어떤 특정한 지점을 잡아 공격을 할 때 의외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이 지형 지물들이 다 콩알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딱 봐도 맨 아래에 보이죠? 있는 그 두 네. 건물은 너무나 명백하게 위치가 보이거든요. 실제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할 때도 떨어진 지점이 어디냐면은 히로시마의 강이 딱딱 만나서 Y자로 다리가 딱 있는 누가 보더라도 그 다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중에서 올 때 가장 보이고. 명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타겟을 잡은 것도 아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은 이 테러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서 한번 폭탄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공격했던 건물이 같은 건물이었군요. 같은 건물이었어요. 이번엔 비행기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연료가 거의 꽉 차 있는 비행기였잖아요. 네. 보스턴에서 떠가지고. 네. 그러면 그 모든 비행기 연료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 한층에. 이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은 이렇게 은색 쇠줄처럼 쫙 가 있잖아요. 수직으로 된. 그게 다 기둥이에요. 주요 구조체가 표면에 있어요. 근데 이 강철로 되어 있는 건축 자재의 가장 큰 문제가 열에 노출이 한 2시간 이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 층에 외피에 있는 거가 다 이제 약간 열을 받으면서 강도가 약해지니까 얘가 주저앉은 거죠. 이게 처음에 충돌하자마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서. 두고 2시간인가 무너진 3시간 지난다 거잖아요. 무너진 거고요. 이제 이 9.11을 보면은 사실 건축적으로는 정말 메모리얼의 정석 같은 그런 그래요. 거거든요. 그 디자인을 좀 설명을 하면은 네. 네모가 2개가 뚫려 있잖아요. 네. 그 건축가의 컨셉은 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오면은 이 폭포 같은 물소리만 쫙 들리고 뇌파가 이렇게 쫙 정지되는 느낌이 들어요. 소리로서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이게 물이 떨어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우주를 살면서 가장 거스를 수 없는 근본적인 힘이 중력이니까 중력의 움직임을 소리로 전환시켜서 이 네모난 구멍 안에 울려가지고 우리가 딱 듣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소리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너무 기발한 것 같아. 이게 구멍을 뚫어놓으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난간이라는 건 항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난간에다가 사람 이름을 새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을 구경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가면 난간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돌아가신 분하고 나하고가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는지를 딱 보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느낌이고 뭐 우울하게 막 시커먼 돌벽만 쳐다보고 오는 게 아니고 멋있는 자연과 물과 폭포를 보면서 되게 힐링되는 느낌도 받고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공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비극조차도 이 거대한 나라를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는 이벤트로 쓰는구나. 9.11 메모리얼의 디자인을 한 건축가가 윤준 교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네, 특별한 인연이 있죠. 마이클 아라드라는 친구인데 네.
공부 마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좋은 회사였거든요, 되게. 근데 그때 저는 지원을 해서 붙었고 저보다 한 달 앞서서 이 친구도 지원을 했었는데 네. 떨어졌어요. 네. 얘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처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청에 취직을 하고 있었다가 네. 그때 공모전이 뜬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내가 원하는 사무실에 취직이 돼서 너무나 행복하게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고 이 친구는 떨어져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이 공모전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등이 당선돼서 그래요? 그러면 무명의 건축가가 이게 완전 당선이 무명이에요. 돼서 야, 그럼 진짜 공정한 네. 거네요. 근데 그게 정말 부러운 점이에요. 네. 이거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심사위원이 베트남 메모리얼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와. 마야 린이라는 건축가인데 그 당시에 그 마야린이 제출한 베트남 메모리얼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스케치 한 장이 있고 텍스트 타이프라이터로 쓴 거 A4 용지 한 장인가 그래요. 아, 뭐 설계도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되게 그냥 미술 작품 그냥 스케치하듯이 해서 낸 거예요. 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훌륭한 심사위원이 그걸 보고 뽑아준 거지. 이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가능성을 보고 뽑고 이게 레거시죠. 이게 계속.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또 심사위원 젊은 되게 훌륭한 안을 뽑겠죠.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추상적인 상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의 슬픔과 기억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긴 사실은 진짜 사각형 두 개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물 같은 걸 보면서도 누군가는 흘린 눈물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물의 세찬 흐름을 보면서 의지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그 둘레에다가 이제 그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름들이 다 써 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희생되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천 명이 희생됐잖아요. 그 중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가족이거나 서로 알고 지낸 사람들 위주로 그룹핑을 한 거예요. 압도적인 느낌 같은 게 있네요. 장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여긴가요? 이것도 지금 남은 골조를 그대로 남긴 거예요. 그 당시에 무너지고 남은 철골. 한글이잖아요. 당시 그날 아침에 당황했던 그 저널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각국 언어로 벽에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글귀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 베르길리우스의 식귀 같은데요. 시간의 기억으로부터 어떤 하루도 사라지지 않으리 뭐 이런 뜻일 텐데 어떤 끔찍한 비극, 참극이나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건데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자꾸 보게 되네요. 파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상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 뮤지엄 안에 들어갔을 때는 9.11이 벌어졌을 때 실제 상황들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그런 조형물이나 그런 비디오 자료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영화를 만들게 될 때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재현의 윤리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홀로코스트 영화들은 구체적으로 가스실에서 고통에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나 뭐 가스실에서 대신 물이 터지는 순간이나 뭐 쉰들리스트처럼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의외로 거기에 있는 자료들 전시들이 9.11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딱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